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신경망이 학습하는 데 필수적인 역전파 알고리즘 백프로파게이션을 소개드릴 건데요. 최대한 수식 없이 이 알고리즘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수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 알고리즘의 미적분 원리를 깊게 다룰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이전 영상을 보셨거나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경망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시는 손글자 숫자 인식이었죠. 픽셀 값을 가진 784개의 뉴런으로 시작해서 16개의 뉴런이 있는 2개의 은닉층과 10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출력층을 통해서 숫자를 식별하죠. 무슨 숫자인지 맞추는 겁니다. 이전 영상을 보셨다면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익숙하실 텐데요. 특정 비용 함수, 즉 로스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찾는 과정이었었죠. 하나의 학습 예제에 대한 비용, 즉 코스트를 살펴보면 네트워크의 결과를 원하는 출력과 비교해서 각 구성 요소의 차이를 제곱해 합산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하나의 값이 어떤 하나의 코스트였었죠. 이거를 수만 개의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반복하고 그거를 다 평균 내서 전체의 코스트를 구했었습니다. 이 비용 함수를 줄이기 위해서 가중치랑 바이어스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비용 함수의 음의 기울기를 찾는 것이 방법이었었죠. 그건 음의 그레디언트였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백프로파게이션은 이 복잡한 기울기의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만든 알고리즘인데요. 13,000차원의 기울기 벡터를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이걸 지난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었죠. 저 벡터의 숫자가 얼마나 큰지, 즉 벡터 값의 크기는 비용 함수가 각 가중치와 바이어스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냈었죠. 예를 들어서 음의 기울기를 계산했을 때 어떤 가중치 값이 3.2고 다른 하나는 0.1이라면 어떤 웨이트 값이 더 민감한 걸까요? 당연히 노란색이 훨씬 더 민감한 거죠. 숫자만 보면 첫 번째 가중치의 변화가 두 번째 것보다 32배 더 민감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가중치를 조금만 바꿔도 최종 코스트가 두 번째 가중치를 바꾸는 것보다 32배나 더 크게 변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가중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역전파, 즉 백프로파게이션을 배울 때 수많은 기호들과 표기법 때문에 상당히 헷갈렸었는데요. 하지만 알고리즘의 각 부분들을 이해하기만 하시면 물론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하나하나 개별적인 부분들은 꽤 직관적입니다. 오늘 영상은 표기법에 조금 덜 신경을 쓰고 하나하나의 훈련 데이터가 가중치와 바이어스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비용 함수는 수천 개의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구한 코스트를 평균 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인해서 가중치와 바이어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그 훈련 데이터에 달려있죠. 이때 이론적으로는 모든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서 매번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번 2라는 숫자 이미지를 예로 들어보면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2라는 이 숫자가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어떻게 바꿀까요? 만약 네트워크가 아직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다면 출력값이 0.5, 0.8, 0.2 같은 어떤 쓰레기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거죠. 이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적절히 바꿔야 하는 겁니다. 출력값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는 알아도 이걸 직접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이미지를 2로 인식하게 하려면 해당 뉴런의 활성화를 높이고 다른 뉴런들의 활성화를 낮추면 될 겁니다. 여기에 현재 출력값과 정답값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조정해야 하는 정도도 커져야 하겠죠. 지금은 이 뉴런 활성화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8 뉴런은 이미 목표에 가까운 0.2라는 상태니까 조금만 바꾸면 되겠죠. 얘를 좀 돕기 위해서 활성화를 올려야 하는 뉴런 하나만 살펴볼까요? 이에 해당하는 이 뉴런 값의 활성화는 이전 층의 활성화 값들의 가중합과 바이어스 값들을 시그모이드나 렐루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한 그런 값입니다.
이 0.2라는 활성화 값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요. 바이어스 값을 높이거나 또는 웨이트 값을 올리거나 또는 액티베이션 값을 변경하는 거죠. 이때 가중치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가중치마다 얼마나 바뀌어야 하는지가 다 다를 겁니다. 이전 층, 즉 이전 레이어에서 가장 활발했던 뉴런과 연결된 가중치가 큰 효과를 보인다고 했었죠. 비용 함수의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큰 값과 곱해지는 가중치 하나를 증가시키는 게 덜 활성화된 뉴런과 연결된 가중치를 늘리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죠. 경사하관법,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단순히 값을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이 그 포인트입니다. 이 개념은 재밌게도 신경과학의 헤비언 이론과 비슷합니다. 같이 발화하는 뉴런들이 연결을 더 강화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네트워크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큰 값을 가지고 있는 뉴런과 더 커져야 하는 뉴런 간의 연결 값을 키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숫자 2를 인식할 때 발화하는 뉴런이 2를 생각하는 뉴런과 더 연결이 강해지는 겁니다. 물론 인공 네트워크랑 생물학적인 뇌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한 점은 있지만요. 그래도 함께 발화하면 함께 연결된다는 이 비유는 좀 재밌는 것 같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이해하는 데도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특정 뉴런의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전 레이어, 이전 층의 모든 활성화 값들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뉴런이 이 뉴런과 양의 가중치로 연결돼 있으면 더 활발해지고 음의 가중치로 연결되면 덜 활발해질 겁니다. 이렇게 웨이트를 조절하면 이에 대한 뉴런 값이 더 커지게 되겠죠. 이때 이 가중치를 얼마나 바꿀지는 액티베이션 값들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결과값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들을 바꿔서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은 단지 2에 해당하는 결과 뉴런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실은 모든 아웃풋 뉴런, 즉 아웃풋 액티베이션들이 값이 작아지기를 원하고 있고 이게 끝에서 두 번째 레이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은 낮아져야 하는 거고 3도 낮아져야 하는 거고 4도 낮아져야 하는 거고 이 모든 뉴런 값들에 따라서 이 가중치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각각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각각의 아웃풋 액티베이션들이 원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의 변화를 모두 모으면 결국에는 두 번째 마지막 층에 적용하고 싶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보가 생기는 거죠. 이건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뿐만이 아니라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예시는 딱 하나의 훈련 예제, 즉 숫자 2에 대해서만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바꾸고 있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 네트워크는 모든 이미지를 2로 분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이 백프로파게이션, 즉 역전파 과정을 실행하고 각각이 어떻게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바꿔야 하는지를 기록한 다음 그걸 평균을 내죠. 이렇게 평균 낸 각 가중치와 바이어스의 조정 방향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비용 함수의 음의 기울기나 그거랑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설명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더 크고 어떤 게 작은지를 이해하시면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계산을 한다면 각각의 샘플들이 각각의 단계에 미치는 정도를 일일이 계산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훈련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은 다음 예를 들면 100개의 작은 묶음으로 나누고 그 묶음마다 어떻게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바꿔야 되는지 계산하는 거죠. 이걸 미니 배치라고 부르고요.
전체 데이터셋에서 계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비용 함수의 기울기랑은 조금 다를 겁니다. 하지만 각각의 미니 배치는 좋은 근사치를 제공하고 있죠. 무엇보다 계산 속도도 빠르고요. 이렇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훈련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언덕을 막 내려오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계산해서 내려가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죠. 대신에 빠릅니다. 이 방법을 확률적 경사 하강법 (Stochastic Gradient Descent라고 부릅니다. 꽤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한번 정리해보죠. 역전파 (Backpropagation은) 단순히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이 코스트 비용 함수를 가장 빠르게 줄일 수 있는 비율로 조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었죠. 이때 이론적으로는 경사하강법의 모든 수만 개에 이르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변화량을 평균을 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계산 속도가 너무나도 느리기 때문에 데이터를 무작위로 나눠서 작은 미니 배치 단위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미니 배치들을 반복적으로 처리하고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조정하다 보면 비용 함수, 즉 코스트 펑션의 로컬 미니멈, 즉 지역 최소값에 수렴하게 되면서 훈련이 잘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컴퓨터 코드 한 줄 한 줄로 실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꽤나 개념적이죠. 어떨 때는 수식을 모두 다 이해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원하신다면 다음 영상에서 동일한 개념을 미적분을 사용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수학적으로 재밌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모든 머신러닝과 딥러닝에서 충분한 양의 훈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예제인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사람이 직접 어떤 숫자 사진이 어떤 숫자인지 레이블링 시켜놓은 꽤 좋은 데이터셋이죠. 이처럼 AI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레이블링, 즉 어떤 이미지가 뭔지를 다 일일이 적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레이블링이 정말 클린하게 다 잘 돼 있는 것도 중요하죠. 요즘에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보다도 굉장히 잘 레이블링된 비교적 상대적으로 작은, 그래도 큽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 이런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